스마트 스토어 쿠팡 셀러들 줄 폐업 위기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중국산 이커머스들이 한국 진출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최근 앱스토어 순위가 1등, 2등 보면 다 중국산 이커머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내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지금 뭐 유튜브나 아니면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알리익스프레스랑 테무라는 건데 이거 이용하는 분들 계신가요? 설마 이제 제 채널 구독자 분들 중에 들어는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중국의 어떤 쿠팡 같은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쇼핑 부문 인기 앱 게임 3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1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테무랑 알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1등, 2등, 3등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들이 뭐길래 이렇게 열광을 하는가, 우리가 좀 이걸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요즘에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원래는 배송 대행지라는 것들을 거쳐서 와야 돼요. 배송 대행지라는 건 뭐냐면은 국내로 한 번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배송을 대신해주는 업체를 껴가지고 거기로 물건이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오고, 이런 게 배대지였는데 그 배대지가 필요가 없이 한국으로 직배송이 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외국인들한테 사라고 만든 사이트예요. 중국 내수 시장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물건을 구매하면 한국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직배송이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것만 가지고 사진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열광하냐? 그러니까 일단 싸도 너무 쌉니다. 미쳤습니다. 혁신이에요. 알리랑 테무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뭐 3분의 1, 4분의 1, 심할 때는 10분의 1 정도 가격을 합니다. 일단 한경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휴대폰 충전기가 있거든요. 이 쿠팡이 13,590원이 최저가인데 알리에서 사면 얼마예요? 5,800원이에요. 5,800원. 약 8,000원 정도가 저렴한 거고, 여기 가습기를 볼게요. 쿠팡에서 4만원짜리가 알리에서 얼마예요? 11,000원이에요. 11,000원. 야, 이 말도 안 되죠. 여기는 8,000원이나 더 싸고 여기는 한 3만원 더 싼 건데 4분의 1 정도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쿠팡에서 사도 굉장히 원래 저렴한 편이거든요. 우리 국내 모든 사이트 다 통틀어도 쿠팡이 되게 싼 편인데, 이 쿠팡에서도 결국 사업자가 알리에서 갖고 오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훨씬 쌉니다. 당연히 장점만 있는 거는 아니고 가장 큰 단점 뭐예요? 알리에서 사면은 배송기간 2주는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2주도 최근에야 뭐 1주? 뭐 이런 얘기들 나오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모든 상품군 전체를 통틀었을 때 한 2주 정도 되고, 이 2주도 빨라진 거예요. 저 예전에 할 때만 해도 한 달 정도는 이제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뭐 통관 문제 있고 이러거든요. 연말 연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중국에서 물건을 또 늦게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한 달이 뭐예요? 한 2달까지도 갈 수 있어요. 진짜 한 50일 이렇게 기다렸다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리나 이런 것들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것도 있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생각을 한번 보면은 어차피 쿠팡에서 사도 중국산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쿠팡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기 때문에 이 쿠팡에서 산 거랑 알리에서 산 거랑 품질이 거의 똑같다라고 소비자들을 알고 있죠. 그리고 가격이 저렴해서 쇼핑하는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전에는 10,000원이면은 충전기 하나를 못 샀는데 이제 10,000원이잖아요. 충전기도 하나 사고 뭐 옆에 있는 쇼핑도 한 번씩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물건도 같이 사고,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쇼핑하는 맛이 있죠. 요즘에 그거 아세요? 젊은 사람들 쇼핑하는, 똑똑한 사람들 쇼핑하는 법이 뭐냐면 네이버나 쿠팡으로 후기를 괜찮은 상품을 찾습니다. 후기가 아예 없으면은 알리에서도 잘 안 사요. 이 제품이 결국 그 만드는 공장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에다가 검색을 한 다음에 구매하는 거예요. 똑똑하죠. 네이버나 쿠팡에서 상품을 찾은 다음에 후기 괜찮네, 이 상품 괜찮네, 근데 이 상품 어차피 중국에서 떼오는 걸 거야. 그래서 알리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더 싸게 구매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브랜드 제품들 있죠. 뭐 명품이나 이런 나이키 같은 거, 이런 건 짝퉁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알리나 이런 데서 사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뭐 아시리라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내년에는 한 1,000억 규모의 한국 물류센터 투자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배송 기간이 한 3일 이내로 맞추겠다. 원래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이거를 3일 이내로 맞추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가품이 되게 많아요. 가품이 되게 많은데 초기 커머스는 어쩔 수 없지만 이걸 걸러내는 어떤 알고리즘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다 퇴점시키고, 불량 상품 판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적재산권 상관없이 그냥 막 떼다가 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퇴출시키고 다 환불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계속 860명 이렇게 셀러를 판매 중단시켰다. 이런 공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셀러 입장에서는 얘네가 중국에서 진출하게 되면은 우리 스마트 스토어 다 이제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건 우리 부업이나 창업으로 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제품들 다 중국산이면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그 국내의 쇼핑몰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미 쿠팡이 나오면서 쇼핑몰의 판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네이버가 1등을 차지할 것 같았으나 네이버를 제치고 지금은 점유율이 쿠팡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만의 장점이 있지만 사실 저도 네이버의 제품이 있고 쿠팡의 제품이 있으면은 와우 회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쿠팡에서 사죠. 보통은 이 품질이 똑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중국 진출도 마찬가지예요. 쿠팡보다 더 저렴한 쇼핑몰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제가 도표로 갖고 왔습니다. 잘 보세요. 중국 진출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첫 번째가 원래는 모든 제품들이 다 중국에서 생산이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제품들이. 그러면 수입 업체가 여기서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KC 인증이라든지 뭐 물류 비용, 세금 이런 것들 다 내고 갖고 와서 국내에 있는 창고에 갖다 놓고 그걸 쿠팡에다가 올려요. 쿠팡에다 올리고서 소비자들은 이 쿠팡에 있는 제품을 보고 물건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마진들이 붙으니까 조금은 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틈을 치고 들어오는 게 뭐예요? 구매 대행이라는 거예요. 구매 대행 셀러. 해외 구매 대행 셀러들은 이 마진이 붙은 것들을 없애버리고 다이렉트로 중국에서 쿠팡으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중간 과정, 수입 업체가 빠졌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중국이 다이렉트로 판다는 거예요. 이 수입 업체도 없애버리고 구매 대행이라는 것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쿠팡도 거치지 않으니까 중국에서 소비자랑 다이렉트로 물건을 사고팔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국내 이커머스 다 망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부사키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일단은 미래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은 호기심으로 사용하는 그게 폭증하는 것 같아요. 모든 앱이나 서비스들이 다 그렇지만 처음에 인기를 얻었다가 이 사후 관리가 안 돼가지고 다 망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환경 유튜브의 인터뷰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알리를 쓰면은 버리는 물건이 절반 정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한두 번 쓰고 망가지거나 처음부터 작동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상품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상세 페이지에서 봤던 그 상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상품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제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소비자가 눈이 높아졌어요. 쿠팡이 눈을 높여버렸습니다. 교환이나 반품 이런 거 너무 자유롭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반품이나 교환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우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쉽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알리나 테무의 그런 감성하고는 조금 안 맞습니다. 중국이 진출하기에는 아직은 진입 장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은 가격이 싸니까 그냥 우리나라에서 하나 살 거 한 두세 개 사고 버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점 갈수록 이런 도전적인 소비들 이런 것들보다는 현명하고 효율적인 소비를 하고 싶어요. 실패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음에 호기심으로는 이것저것 살 수 있겠지만 나중에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게 되는 경우에는 더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알리나 테무에서 사기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를 따져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일단 쿠팡은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커머스 시장 구조가 사실 독특한 구조예요. 다른 나라들 보면은 아마존이든 알리바바든 아니면 뭐 큐텐이든 이런 큰 기업이 거의 독점을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뭐 쿠팡 한 24%, 네이버 한 22%, 그리고 뭐 독립몰들 뭐 10% 미만 이렇게 쪼개져서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꾸 진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글로벌 업체가 독점을 하려고. 근데 이게 쿠팡이라는 서비스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아시겠지만 쿠팡이 새벽 배송, 무료 배송, 무료 반품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로켓 와우 회원이면은 이런 것들을 되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알리가 왜 지금 당장은 대체가 안 될 거라고 확신을 하냐면은 예전부터 알리를 쓰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여쭤봐도 쿠팡 편에서 쿠팡 쓴다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알리에서 굳이 안 사고 쿠팡에서 사요. 왜? 이것 때문에 배송이 오늘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내일 바로 오잖아요. 그리고 무료 배송도 되지만 무료 반품도 되잖아요. 이게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쿠팡에서는 비싼 브랜드를 애초에 우리가 사지 않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대부분 생필품들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부모님도 마트를 이제 안 가요. 마트를 안 가시고 다 쿠팡으로 삽니다. 하나만 사도 무료 배송이 되잖아요. 손톱깎이 하나를 사려고 해도 내가 마트까지 가야 되는데 쿠팡에서 사면 그냥 무료 배송 되잖아요. 그 다음날 오니까. 이게 네이버에만 제품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모든 제품들은 다 대체재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제품이 있고 그 비슷한 제품은 중국에서 갖고 옵니다. 그러면 쿠팡에도 누군가는 로켓으로 이런 걸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마진을 조금 적게 가져가더라도 대량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로켓으로 그냥 올려버리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손톱깎이의 그 기능들은 다 비슷하다고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쿠팡에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알리가 쿠팡처럼 새벽 배송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 생각에는 그건 굉장히 큰 도박이라서 그런 미래가 오면은 대체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로 간다. 막대한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물류센터 짓고 이걸 회수를 하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쿠팡하고 다를 게 뭔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아무리 그 가격을 낮춰봤자 인건비나 마진을 낮추는 거지 더 이상 낮출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쿠팡이 어떻게 했죠? 초저가로 사람들을 다 모았죠. 사람을 모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가격은 올라갑니다. 지금도 로켓이 원래 2,900원이었다가 4,990원으로 올라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송비 2번 쓰면 되는 금액이니까 그냥 로켓 와우 회원 결제를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세금도 덜 내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셀 텐데 나중에 그걸 회수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이런 비용이 붙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어느 정도 견제하면서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알리가 무조건 더 싼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새벽 배송도 하고 물류 비용 다 회수하려고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쿠팡이나 알리나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커머스는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중국이 더 쌀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 쿠팡에서도 대량으로 뭔가 수입을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에 있는 공장이랑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게 알리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있는 그 금액을 거의 그냥 그대로 갖고 오는 셀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요. 진짜 만약에 국내 이커머스가 다 파괴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견제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 그 정부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주다 보면은 결국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대 수혜자는 누구예요? 이 싸움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소비자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들 이제 경쟁이 붙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셀러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 스마트 스토어, 쿠팡 부업해도 될까요? 정확히 얘기를 좀 드리자면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박스가리로 브랜드인 척 판매하는 방식은 앞으로 어려워질 겁니다. 단순 수입 업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국내에서 어떤 프라이팬을 10만 원에 팔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사실 택가리만 바꾸고 파는 건데 이걸 알리에서 잘 찾아보면 2, 3만 원에 팔고 있었단 말이에요. 브랜드만 좀 이제 바꾸고 리플렛 정도 한글화 해가지고 찍고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판매했던 업체들은 어려워지겠죠.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조금만 검색해도 비슷한 제품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경쟁력이 없이 그냥 판매하는 업체들은 당연히 어려워질 것 같고요. 실제 고객들은 사실 가격으로만 사지 않아요. 이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어야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물건을 잘 팔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중국산 이커머스의 위협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위협에 대비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케팅이에요. 이 마케팅이라는 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케팅이라고 하면 자꾸 광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제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를 잘 보시면 네이버는 쇼핑만 하는 공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쇼핑만 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점유율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 스토어도 이미 나락으로 갔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가 살아남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보죠. 블로그가 있는 유일한 사이트가 어디예요? 네이버입니다. 구글에 블로그 같은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카페가 있죠. 카페는 뭐가 있어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끼리 더 좋은 제품, 이런 기능이 실제로 효과 있는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뉴스 탭도 있고 쇼핑 라이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가장 강력한 게 포인트를 주죠. 이 포인트를 가지고 다른 제품을 살 때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쿠팡이나 테무는 단순한 어떤 쇼핑 앱
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네이버는 우리가 포털 사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쇼핑 앱 순위에도 없거든요. 네이버에 딱 들어와서 뭐 쇼핑 라이브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대표님이 막 프라이팬으로 막 요리하고 뭐 하고 이번 주에 특가가 있고 뭐 이게 이렇게 해서 중국산이랑 다르고 뭐 그런 내용들을 해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순간적으로 뽐뿌가 오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산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제품을 본 다음에 이 특가도 있고 포인트도 주는데 알리에서 산다?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요.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네이버는 네이버만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공략하는 게 마케팅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 같은 거 이런 SNS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무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에서 벗어나서 마케팅이라는 것들을 배워가지고 하나씩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브랜딩이죠. 이 브랜딩이라는 것도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 예시를 한번 갖고 왔어요. 일단 첫 번째, 생필품 같은 거는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쿠팡이 다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어렵습니다. 생필품 파는 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경쟁으로 파는 거, 한 번 쓰고 버릴 제품들, 이런 호기심으로 판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반대로 판매가가 한 3만 원 이상의 조금 비싸지만 퀄리티가 좋은 제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잘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실패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이런 제품들은. 내가 만약에 5,000원짜리 이제 사요. 그러면 속는 셈 치고 내가 3,000원짜리 사보고 5,000원짜리 사보고 이러지 뭐 이러는데 3만 원 이상 넘어가면 이 한 번 잘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돌아보고 후기도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딩의 그 요소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비쌀수록.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제품들을 소싱하는 방법이 있고, 결국 요즘에 사람들은 독립된 시장으로 자꾸 쪼개지고 있고 작은 단위의 취향들이 모이고 있어요. 작은 인플루언서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1만 명이나 10만 명 정도 그 정도의 인플루언서들이 자기의 취향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팬덤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A라는 인플루언서가 있고 B라는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막 10만 명 있고 8만 명 있어요. 그럼 각각의 취향에 맞춰서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100만 유튜버 있으면은 그 사람이 사는 거 그냥 다 샀어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쪼개져서 나는 모던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좋아해.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난 약간 화려하고 재밌고 키치하고 이런 걸 좋아해. 그러면은 저쪽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독립된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품 기획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습기를 판매하는 경우에 우리가 가습기 전체에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고 가습기 전체에서 마케팅을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모두한테 판매하는 거는 매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타겟을 굉장히 세세하게 쪼갭니다. 가습기는 사람이 쓰죠. 그러면 태어나서 이 노인이 돼서 죽을 때까지 그 생애의 라이프 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주기 중에서 내가 고르는 거예요. 이 가습기가 어느 타겟군한테 맞을지. 예를 들어서 아기용 가습기다. 아기 때, 신생아 때 그런 거 많이 쓰니까.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면역력이 더 낮을 테니까 위생이나 우리는 안전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기 때문에 신생아 가습기에 아기용 가습기에 더 적합합니다 라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브랜딩하고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습기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쓸 거, 어린이 쓸 거면은 이 제품을 안 사겠지만 우리 집에 이제 아기가 있어요. 그럼 뭔가 아기용 가습기, 신생아 가습기는 조금 다르겠거니 생각해서 그쪽으로 구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상품 단위의 브랜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상품 기획하고 이제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런 마케팅과 브랜딩 기술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은 단순 알리나 테무에서 판매하는 제품들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게 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강의 내용이어가지고 제가 더 구체적으로 풀고 싶긴 한데 약간 비공개로 아마 그런 강의들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박스가리가 사라지면서 소비자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이제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물류창고가 언제 완성될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완성돼도 잘 작동될지 몰라요. 사실 물류창고 짓는다고 하고 철수한 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기업들도 다 실패했잖아요. 쿠팡 빼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3일 이내에 배송을 하고 그냥 교환 반품 이런 거 해주는 정도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혁신이 있겠어요? 이거 이미 네이버나 웬만한 사이트에선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볼 땐 부족하고, 이거 플러스 알파의 물류창고가 분명히 나올 텐데 그게 언제 완성될지 모르고 완성돼도 잘 작동될지 모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전보다는 타격이 있긴 하겠죠. 그래서 내가 조금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 물류창고가 완성되는데 그래도 한 몇 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2년에서 3년은 걸릴 것 같은데 그 기간 안에 빨리 왕초보를 벗어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경험하고 판매해보고 마케팅이나 브랜딩 능력을 좀 기르시면은 나만의 상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상표 내고. 그러면은 전혀 걱정할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생각한 알리 테무의 중국 진출에 대한 이야기고, 여러분들 생각도 같이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